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시작된 게이트, 이 문제가 게이트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11월 초 폭스바겐 차량 4종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폭스바겐 사태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태가 이제 갈수록 하여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호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70년대가 워터게이트죠. 그건 불법과 거짓이었죠. 네. 이번에도 불법과 거짓이니까 이번엔 디젤 게이트라고 디젤 게이트.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동차를 만들다 보면 뭐 불량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 경우에는 내부에서 2차례 알려진 것만, 외부에서 1차례 주요한 보고가 있고 이거는 조작이다, 불법이다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끊임없이 속여오다가 가장 최근 것은 그 폭스바겐 내부 기술자가 그 기술 담당 최고 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불법이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게 묵살이 됐고 지난 25일 이사회 할 때 처음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불량이나 그런 것들보다 너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고 은폐를 했다. 이런 점에서 뭐라고 그럴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지금 이 리콜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 같다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내에서도 시작이 됐다고 해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법률 회사에서 폭스바겐 차량 2명 소유자를 대리해서 소장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소송 제기했는 그 소송 이름이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광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샀는 것이 배출가스가 적고 아주 청정 에너지며 힘이 넘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만 연료 저감 장치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속아서 샀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차를 돌려줄 테니까 내 대금을 돌려달라 하는 것이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민법적으로 봤을 때 민법 110조의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거에 대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명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태가 벌어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경우에 한 10만 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폭스바겐 코리아사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최준영 변호사께서 사기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네.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기라면 불법적으로 돈을 뭐 취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사적인 것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은 연료 저감 장치가 없는 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것을 샀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판매를 허가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 형사 법리에 따르면은 형사상 사기가 될 가능성도 사실 없진 않습니다. 물론 아마 대기환경보존법이나 관련되는 법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봉인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결과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이고 그런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우선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미국 정부 당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가장 먼저 적발을 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는 굴뚝 같습니다. 형사처벌하는 게. 그런데 알아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1970년대 청정대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린 에어 액트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 배기가스 관련 조항은 처벌할 수 없도록 아예 그래요? 예외를 뒀습니다. 예. 예외를 뒀기 때문에 여기든 처벌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관련 법을 위반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걸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포드도 있었고요. GM도 있었고요. 네. 폭스바겐도 73년에 다시 한번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걸지를 못하고 뭐를 거냐면은 그러니까 형사로 걸어도요. 배기가스 관련으로는 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개 예. 못 걸고 미국의 경우는요. 이 예. 관련 당국에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해서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민사로 갑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불행하지만 작년에 현대 기아도 원래는 형사를 검토하다가 네. 또 민사로 가서 이 3억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냈는데 네.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 독소 조항 때문에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어떤 소송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돌려주고 대금 받는 거를 지금 청구를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법원에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것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서 이른바 손해배상으로 한 3천만 원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법리적으로 지금 아마 화면이 준비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건 뭐냐면은 네. 그것이 그 상품이 갖춰야 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 그 하자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했는 것인데 예. 그것이 통상의 안전성이라든가 성능을 감췄다는 이른바 하자로 평가된다고 하면은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제조물 책임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출 가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한 점을 들어서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소송이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유효한다 하더라도 사기에 따르는 손해배상 내지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서 그 피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박성호 기자께서 디젤 게이트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디젤 엔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좀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디젤 엔진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출가스가 나쁜 부분인데 이걸 지금 클린가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건데 알고 보니 이거를 어떤 인위적인 장치를 가지고 검사할 때만 나오지 않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실제로 빨리 달릴 때나 이 디젤 엔진에서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우선 예. 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연비가 좋은 걸 선전하고 싶겠죠. 1km당 얼마 배출수가 얼마 나오고 뭐 1갤런당 얼마를 간다. 네. 보세요. 연비도 좋고 예. 거기다가 환경에도 배출가스까지 좋고. 덜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예. 근데 두 개를 잡기가 어려워요. 원래요.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비교해 볼 때 디젤차가 연비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연비만 보면 좋은데 예.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기가 그거를 많기 때문에. 예. 줄이기 위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은 건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면 예. 연료가 더 들어가니까 연비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어 놨는데 예. 그게 검사에서 들어가서 돌아갈 때는 그게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도로로 갈 때는 작동을 안 하게 의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고 예. 작동을 시킨 그리고 거죠. 광고는 연비가 좋다고 그렇죠. 광고하고요. 네네. 다른 디젤차들, 특히 해외에서 최근에 수입차들 중에서 디젤차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광고가 됐고 팔렸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보도를 봤더니만 예. 독일 본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한 그 차원에서 이 그 폭스바겐 차량 광고에 대해서 전면 중단 명령을 했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폭스바겐과 아우디 광고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그와 같은 마케팅 포인트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TDI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있는 골프 차량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파사트나 이런 것들의 마케팅 셀링 포인트가 바로 디젤 차량의 청정 디젤이고 네. 거의 뭐 그 휘발유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그 배기가스가 적게 된다는 그게 모델이 그런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뢰를 국민의 어떤 그 소비자의 신뢰에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신뢰를 깼던 점에서 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형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WHO 같은 경우에는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인 그 산화질소하고 그 미세먼지 같은 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도 그것이 자기들이 기술로 그걸 극복했다고 하는데 이걸 알고 봤더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는 아마 그 단순한 어떤 그런 형사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들이 도로로 나가서 그냥 작동이 안 되니까 하면 따져보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40배까지 기준 허용치를 넘어선다고 해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디젤차 시장이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승용차 중에 디젤차 비중이 한 50%쯤 돼요. 예. 우리나라요?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40%쯤 예. 됩니다. 예. 왜 높으냐? 우리나라는요, 디젤 그 연료가 예. 휘발유 연료보다 쌉니다. 미국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한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수입된 차량이요. 예. 수입차가 한 16만 대쯤 되는데 네. 그 중에 독일차가 한 30% 차지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 디젤차가 많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소송을 걸어도 예, 예. 더 그 확산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국가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환경부가 다음 달에 검사를 하죠. 네. 다음 달에 검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된 기준차, 그러니까 환경 기준을 유로 6라고 해서 강화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어긋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먼저 합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는 12월에 가면은 전 차종으로.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기준을 의해서 하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폭스바겐이 1,100만 대가 그 장치를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리콜 하겠다고 합니다. 예. 수리를 위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차는 몇 대가 지금 거기 장착이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예. 예. 아우디도 또 210만 대가 추가됐다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우리 건 아우디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예. 오리무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든 실상도 지금 모르고 있고요. 어쨌든 환경부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산차 있죠. 네. 국내에서 수입되는 거 수출하는 거 전부 다 예.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도 전방위적으로 디젤차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유로 6라든가 새로운 강화된 기준에 지금 기존에 판매된 차량들 특히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차량이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한마디로 판매 금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형 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다만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과징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해외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의 과징금 한 20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지금 최대 맥시멈 아마 판매 어떤 대금의 한 1.5%지만 실제로 최고 금액이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이와 같은 유사한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과징금을 10억 몇천만 원밖에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적 규제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니콜 뭐 전체적인 그 말씀해 주셨고요. 짧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개인이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개인이 하는데 사실 이런 소송은 약간 공익적인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네.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카니발과 관련되는 그 소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단에서 실제로 승소를 하니까 전체 그 구매자에 대해서 배상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변호사 단체에서 소송을 하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전부 배상하는 예. 그런 제도를 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